나토에서 점으로만 나타나는 이 고속도로 경로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리적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수발키 회랑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본토와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유일하고 가장 짧은 지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회랑은 나토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나토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면서 푸틴에게는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 회랑을 군사화하고 여단을 배치하고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말했듯이 우리는 칼리닝그라드를 즉시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 이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제 칼리닝그라드의 육로가 끊기고 그 공역이 닫히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요새가 나토의 노천 감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위협은 단지 문서상의 것이 아닙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적극적인 군사 통합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 준비는 본토에서 칼리닝그라드로 이어지는 물류 라인에 악몽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는 폴란드에 이 훈련 지역을 자국 영토로 확장할 것을 요청하며 나토 역사상 전례 없는 공동 군사 요새를 제안했습니다.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이 만나는 카프차 미에스티스 마을에 리투아니아 정부가 설립한 새로운 군사 훈련 지역은 이 포위망의 물리적 중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억 유로의 투자로 시행되었으며 14,600헥타르의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고 4,000명 이상의 나토 군인들이 여장급 훈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안은 수발키 갭이 더 이상 통로가 아니라 러시아 군사 이동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마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에 의해 나토 맥락에서 독특한 해결책으로 설명된 이 조치는 수발키 회랑을 난공불락의 군사 요새로 변모시킵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잠재적인 러시아의 공격을 첫 번째 센티미터에서 저지하려는 전진 방어 교리의 핵심에 있습니다.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과 지역에 배치된 제14 대전차 연대는 러시아의 장갑 부대가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어떤 돌파 작전도 즉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파고들면 지상에서 군사적 균형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군대는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제16 포메라니아 기계화 사단과 제15 자비샤크 기계화 여단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이 부대의 주요 타격력은 한국산 K2 블랙팬서 전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5톤의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자동 장정기를 통해 분당 높은 발사율을 자랑합니다. 1,500마력 엔진 덕분에 K2는 진흙탕 지형에서도 높은 기동성을 보여주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구형 T-72B3 및 T-90M 탱크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립합니다. 이 지상 기동성은 K9 썬더 자주포의 신속 사격 및 이동 능력과 결합되어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러시아의 포병 위치를 몇 초 만에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분당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자주포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지역의 물류 라인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러시아의 물류 동맥이 하나씩 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위의 물류 측면은 철로 위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제재를 구실로 칼리닝그라드로의 전략적 물자 수송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특히 시멘트, 철강, 연료, 첨단 기술 부품의 수송에 대한 제한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산업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모든 화물 열차는 나토의 디지털 감시하에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OCNT 소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철도 운송은 지난 3년 동안 4배 감소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봉쇄를 뚫기 위해 해상 경로로 전환했지만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출발하는 페리의 수용 능력은 육로 부족을 보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샬 로코조프스키와 우르사 메이저와 같은 선박들은 수천 대의 트럭이 항구에서 몇 주 동안 기다리는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군사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폴란드의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장군에게서 나왔습니다. 장군의 최후 통첩, 필요하다면 우리는 300km 방역 내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다 는 칼리닝그라드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나토 미사일의 고정 표적임을 확인시켰다. 폴란드가 새로 획득한 F-35 전투기와 하이마스 시스템은 칼리닝그라드의 모든 S-400 배터리와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를 몇 초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차 사단이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참호를 파고 있으며 이 고립된 요새를 영원히 봉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베를린은 무기를 멀리하며 다시는 안 된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군이 칼리닝그라드 국경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떠날 의도가 없습니다. 베를린의 차이텐밴드, 즉 전환점 시험은 이제 외교 테이블에서 리투아니아 숲에 참호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의 가장 공격적인 군사적 입장입니다.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나토의 동부 전선에 세워진 이 새로운 철의 축은 러시아의 유럽 내 가장 전략적인 전초기지를 사실상 군사 고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이전의 코에니히스베르크의 물 위로 울려 퍼지는 독일 군함의 소리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심리적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장군들이 칼리닝그라드를 불태우겠다는 위협과 독일의 물류 지원이 결합되어 이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모스크바의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며 칼리닝그라드는 군사적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모스크바의 대응은 시끄러운 외교와 공허한 위협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핀란드 국경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칼리닝그라드에서 가장 정예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시코르스키의 보고에 따르면 칼리닝그라드의 대부분의 중화기와 인력이 전선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을 나토에 대한 방어 없는 고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인원들은 도덕적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본토에서 아무런 지원도 오지 않을 것임을 아는 군인들 사이에서는 군중 심리에 의해 조장된 절망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 칼리닝그라드는 본토로부터의 물류 지원이 끊긴 군사 고아원으로 변모했으며 군사력이 약화되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러시아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지역이 언제 완전히 항복할 것인가입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전략적 포위는 군사 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부엌과 지갑에도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물류 동맥이 차단된 지역의 경제가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늘날 칼리닝그라드는 전면적인 경제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산업 거대 기업인 에이비토우스 공장은 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수천 가정의 소득 손실과 지역 최대 고용주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RBC 딴브루에서 발표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역의 실업률이 21.7%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체계적인 붕괴입니다. 경제 붕괴는 인구 사이에 깊은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고 이어서 조용한 탈출이 뒤따랐습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칼리닝그라드 성인 5명 중 1명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탈출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에 가장 교육받고 가장 자격 있는 젊은이들과 지적 자본의 증발입니다. 사람들은 푸틴이 약속한 러시아 요새의 이미지 대신 고통과 고립을 피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유럽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칼리닝그라드는 이제 인구 절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봉쇄의 가장 고통스러운 영향 중 하나는 에너지 부문에서 느껴졌습니다. 발트 국가들이 소련 시대의 프렐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유럽 그리드에 연결되면서 칼리닝그라드는 에너지 섬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해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하며 이는 훨씬 더 비쌉니다. 리투아니아의 가스 밸브는 칼리닝그라드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인질로 잡혀있는 듯한 지속적인 느낌을 만듭니다. 어둠 속에 남겨질 두려움, 높은 요금, 텅 빈 슈퍼마켓 선반은 오랫동안 민간인들의 마음속에서 크렘린의 불가침 신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붕괴는 러시아 내에서 충성심의 유대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주민들은 상점에서 찾을 수 없는 시멘트나 터무니없이 비싼 식품의 원인이 폴란드 정보부가 아니라 모스크바가 시작한 무의미한 전쟁이라는 것을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이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배치한 FSB 봉쇄와 고발 메커니즘은 분노를 지하로 몰아넣고 있지만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자 하는 충동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의 전략적 부담이 되었고 그곳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발키 갭의 폐쇄로 시작된 이 파급 효과는 근본적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기는 물론 희망과 번영의 고갈로도 지역은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칼리닝그라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푸틴은 이 지역을 위협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손으로 위기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이제 러시아가 방어해야 할 요새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회적 폭발과 함께 폭발할 수 있는 전략적 시한폭탄입니다. 칼리닝그라드의 고립은 세계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러시아의 체크메이트 상황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가 되었고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자국 항구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참여로 나토는 바다의 북쪽과 남쪽을 완전히 장악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기피를 없앴습니다. 이 새로운 지리적 현실은 칼리닝그라드를 방어할 수 없는 고립지대로 만들었고 동시에 모스크바의 유럽에 대한 핵 협박 능력을 크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전략적 포위는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글로벌 파트너십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발트해 무역로는 이제 독일군이 리투아니아 국경에 참호를 파면서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 지역의 군사화와 독일 전차의 귀환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약 냄새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무역이 번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모험은 러시아의 유럽 내 가장 가치 있는 거점을 무역 중심지에서 군사묘지로 바꾸어 중국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칼리닝그라드 위기는 러시아 군사교리의 가장 큰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칼리닝그라드가 난공불락이라는 신호입니다. 폴란드 장군들의 공개적인 위협과 이 지역에서의 나토 훈련은 러시아가 이 고립된 지역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잠재적인 충돌에서 칼리닝그라드의 연결은 몇 시간 만에 끊길 수 있으며 그곳의 러시아 주둔군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취약성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억지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의 약점을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며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크렘린은 이 전략적 패배를 숨기기 위해 압박과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종말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의 제국적 야망이 현실의 벽과 충돌하는 곳입니다. 지역의 경제 침체와 숙련된 인구 사이에서 갇혀 있다는 느낌은 러시아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인 안전과 번영 계약의 실패를 나타냅니다. 모스크바의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힘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매년 수십억 루블을 삼키는 전략적 부담이 되었고 언제든지 반란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발키 회랑은 더 이상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토가 러시아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불길은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전략적 포위망을 통해 러시아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나토가 수발키 갭을 닫으면서 시작된 이 과정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존재가 서서히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으로 목이 졸리고 경제적으로 붕괴되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요새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짐일 뿐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싸움 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